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3일 오후 2시 50분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하였습니다. 순천향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발인은 오는 27일 아산중앙병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이 언론의 이력 소개가 아주 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은 정말 파란만장한 기복이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9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종필 하면은 JP라는 말이 바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이 영어 기호로 YSDJ 이런 식으로 불렀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JP입니다. 그 다음에 YSDJ가 나왔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김종필 전 총리는 국무총리 2번 했습니다. 6년 동안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 남긴 족적은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에 비해서 결코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안 했지만은 대통령보다 더 큰 역사적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필 전 총리다. 김종필 하면은 먼저 5.16이 떠오릅니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의 기획자였습니다. 5.16 군사혁명은 우리나라 민족사상 고려시대에 무신정권 등장 이후에 약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장교단이 정권을 잡은 예입니다. 80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군사혁명 또는 군사 쿠데타, 방식은 군사의 쿠데타였지만 그 결과는 혁명이었습니다. 근대화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군사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군사혁명의 기획자는 김종필, 지휘자는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 김종필 두 사람은 당시 한국 장교단 가운데서 가장 머리 좋고 가장 안목이 넓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군사혁명을 주도한 것이 한국 역사에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김종필, 박정희와 같은 콤비는 이 서로 인척이 됩니다만 어떻게 되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 박상희 씨, 이분은 또 참 기구하게도 대구 폭동, 좌익 폭동의 여파로 경찰에 사살되었던 분입니다. 그분의 따님 박영옥 씨, 바로 박영옥 씨의 남편이 김종필이었습니다.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인척 관계와 더불어 동지적 관계로 발전한 셈인데, 우리 민족 사상 이 비슷한 것이 있다면은 삼국 통일을 주도한 김유신과 김춘추 사이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가 김춘추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5.16 군사혁명을 주도한 박정희, 김종필 두 사람은 인문적 교양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문적 교양이 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군장교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선진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약 6만 명의 국군 장교단 중에서 6천 명이 미국 등 해외 유학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도 젊고 5.16 났을 때, 5.16 주도했을 때 김종필, 당시에 민간인이었습니다. 다시 군으로 복직합니다만은 예비역 중령이었습니다. 나이가 몇이었느냐 하면은 37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나이가 44이었습니다. 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국은 근대화 혁명,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부국 강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만들어낸 사람이 김종필이었습니다. 김종필.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 또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민족사에 이름을 크게 남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분이 중앙정보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기획부, 안기부, 지금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하는 모토를 아마 김종필 씨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종필 씨는 영원한 2인자로 불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종필 씨는 공화당을 또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공화당을 만들어서 군복을 벗고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당 의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인자니까 질시하는 사람도 많고 견제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타이반, 자이반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해외 유랑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승개헌, 박정희 대통령이 2번만 해서는 안 되겠다, 3번, 4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삼승개헌을 할 때 속으로는 반대했지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협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김종필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유신선포 때는 이분이 1972년 10월 17일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유신선포를 주도한 사람은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2사람이었습니다. 11.6이 났습니다. 1979년 10월 11일. 이때 김종필 씨는 실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박정희에 충성하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대중적 인기가 강하니까 공화당 총재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 시대가 열렸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정치의 봄이 왔습니다. 1980년 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장군이 이끄는 신군부가 등장을 하면서 3김 씨가 다시 정치권에서 당분간 소멸됩니다. 김대중 씨는 감옥에 가고 김영삼 씨는 연금당하고 JP도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었다가 재산 포기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다시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는 것이 1985년 2.12 총선에서 민주화의 대세가 확인된 다음에 다시 삼김 씨가 복구가 됩니다. 즉 198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때 삼김 씨가 다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떨어졌습니다. 이 선거를 1로 삼김 선거라고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삼김 씨 분열의 덕분에 36.6%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때 JP는 충청도를 기반한 신민주공화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권으로 컴백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990년에 3당 합당을 합니다. 좌우 이념으로 가르자 이래 가지고 노태우, 김영삼, JP가 각각 자기 당을 이끌고 민자당으로 통합이 됩니다. 민자당. 이 민자당에서 합의를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내각 책임제로 가자 이래 됐습니다.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기 위해서 합당을 했는데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JP도 할 수 없이 또 김영삼 지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2년 민자당 대통령 후보 김영삼 씨가 삼김 씨 중에 처음으로 김대중 씨를 약 200만 표 차이로 꺾고 대통령이 됩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명분으로 등장한 김영삼 씨가 좌파 숙주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좌파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다 해버렸습니다. 추방된 정교조 교사들을 복직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한국 현대사의 정통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바로 연결된다고 함으로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전 정권의 정당성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을 어떤 민족이 어떤 동맹이나 이념보다 우월하다는 이 북한의 민족주의 선동 노선에 편성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또 북핵 위기가 왔습니다. 김영삼 씨는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말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수층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씨는 보수의 배신자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김종필 당시에 여당 민자당 대표가 탈당을 해가지고 자유민주, 자민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충청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1996년 선거에서 상당한 의석수를 가지고 한 약 50석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또 정계에 컴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의 해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1997년입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이 대결 구도가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김종필, 충청도의 고정표를 가진 김종필 씨를 누가 손을 잡느냐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김종필 씨는 놀랍게도 자신이 이념적으로 위험하다고 항상 주장해왔던 김대중 씨와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이걸 흔히 DJP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럼으로써 30만 표 차이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종필 씨의 정치 역정에서 가장 논란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보수를 배신했다. 좌파에 투항했다. 그래서 절대로 한국에서는 나타날 수도 없는 좌파 대통령 김대중 등장을 만들어냈다.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JP도 그것을 많이 의식을 했습니다. 말년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하면 참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속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았다. 그러나 정치인이 속으면 안 되죠. 그때도 김대중 씨는 JP에게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김종필 씨는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내각제를 부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내각 책임제가 와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이 중간에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할 리가 없죠. 그것을 믿었다고 하면은 김종필 씨는 너무나 순진하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DJP 연합의 명분을 삼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좌파 등장의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뒤에 다시 김종필 씨는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즉 2004년 선거에서 자민련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 올렸던 김종필 의원도 당선되지 못함으로써 구선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선거에서 부여에서 9번 나와서 9번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정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지지를 선언했으나 충청도에서 유세를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분은 주로 기록을 남기고 좋은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상당히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부인이 먼저 별세하시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정치인 김종필에 대한 저희 소개입니다. 그러나 인간 김종필은 또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죠. 정치인 중에서 김종필 씨만큼 인문적 교양이 풍부하고 대화가 민주적으로 가능한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양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아코디언도 잘 연주를 하고 아주 운동 능력도 뛰어난 일종의 르네상스적 인간형이었습니다. 저도 삼김씨를 가까이서 취재하였는데 어떤 대화 자리가 있을 때 김종필
씨와 만나는 대화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날이 상당히 기다려졌습니다. 대화가 정말 멋있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메모할 것도 많았습니다. 또 수많은 역사적 장면에서 김종필 씨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김종필 중위는 육군본부 정보국의 당직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6.25가 곧 있을 것이다, 남침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보국에서는 남침이 임박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부로 보고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분입니다. 김종필 하면은 박정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아마 지금 김종필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들었을 때 아마 만감이 교차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필이라는 분이 그래도 한국의 정치 문화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준 분입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준 분. 김종필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정치 문화는 지금보다 덜 살벌해졌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DJP 연합이라는 우파가 좌파를 위해 봉사하는 아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지만은 그분의 5.16 기획은 그것을 덮을 만한 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7 과3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 정치에서 그 정도면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김종필 총리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